안녕하세요. 마이클 쌤입니다. 2023년 고1 3월 모의고사 22번 내신 대비용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은 요지추론 문제였고, 자, 내용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뭐 모의고사 문제는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 하지만 이제 이런 좀 내용들을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충분히 학교 내신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괜찮은 지문이니까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제를 보면은 숙련된 학습자는 상황에 맞는 학습 전략을 사용할 줄 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해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뭐 중학교 때 시험 또 고등학교 시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차이점을 미리 알고 거기에 맞게끔 좀 중학교 때부터 전략적으로 고등학교 대비하는 어떤 공부를 잘 해왔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아무래도 첫 시험부터 시험을 잘 보겠죠. 그 다음에 영어만 따지면 이제 학교 내신 시험하고 그 다음에 수능 모의고사가 어떤 공통된 부분도 있고 또 차이점이 또 분명하게 나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내신은 아무래도 그 지문에 대한 어떤 확실한 기억과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디테일한 분석 또 학교 선생님이 내는 어떤 그런 패턴 이런 것들을 잘 인지를 하면서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게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 자, 모의고사는 아시겠지만 어쨌든 기본 어휘력을 바탕으로 그런 어떤 글에 대한 어떤 특히 난이도가 있는 빈칸 추론이나 순서 이런 어떤 문장 삽입에 대한 이해나 또 나름의 어떤 풀 수 있는 노하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글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 또 시간 어떤 과의 싸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모든 어떤 뭐 공부든 일이든 좀 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잘 짜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효율적이고 그게 성공하는 어떤 비결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만 하고 시험 때 밤을 새면서 내가 공부를 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올까? 이런 부분들은 뭐 아무래도 뭐 양도 중요하겠지만 요즘에는 어쨌든 학습 전략이 상황에 맞는 학습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하면은 글을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는 뭐 전체적인 계속 주제나 제목 문제는 순서 추론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글이 어떻게 짜임새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좀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어떤 문장 삽입 해당되는 어떤 6번, 7번 문장이 좀 내용적으로 조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6번, 7번 문장인데 아니고 7번, 8번 문장인데 죄송합니다. 7번 또는 8번 문장이 지금 문장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법 문제로 봤을 때는 당연히 뭐 몇 가지 어법이 나오는데 이거는 확인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단답식 소수령 문제로 나왔을 때 문맥상 가장 중요한 flexible이라는 이 단어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두시면은 학교 시험에서 좀 대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when절로 시작을 했네요. 여기까지가 부사절이 될 거고 자, when students are starting their college life. 그래서 학생들이 그들의 어떤 대학 생활을 시작하려고 할 때, 자, they may approach. 자, approach는 좀 주의할 게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to를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잘 나오죠. 그래서 그대로 바로 목적으로 취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they may approach every course. 그래서 course는 어떤 뭐 과정, 여기서 어떤 과목 정도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과목, 테스트, 그 다음에 learning task니까 어떤 학습의 어떤 과제 이런 것들을 접근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자, the same way니까 어떤 같은 방식으로 이 말이겠죠. 그래서 뭐 여기에는 뭐 굳이 따지면 인정도가 생략됐다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대학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면 결과적으로 뭐 다양한 또 뭐 전공이나 교양 과목을 듣겠죠. 근데 모든 어떤 과목이나 테스트나 어떤 학습하는 어떤 과제 뭐 레포트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은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using은 당연히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를 쓴 형태를 좀 확인하시고 당연히 뭐 이 자리에 뭐 use나 그 다음에 use도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왓절에 왔는데 일단은 왓절에 여기다가 접속사 that을 쓰시면 틀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콜리아를 보면은 자, 여기에 목적어 빠져 있고 요 내용이 이제 목적격 보호가 돼서 목적어 빠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call A, B 그래서 call 목적어 목적격 보호하면은 보통 A를 B라고 부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패턴이니까 그대로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at we like to call이니까 자 우리가 부르고 싶은 거, 자 우리가 A를 B라고 부르고 싶어하는데 자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싶어하냐, 자 rubber stamp approach인데 이제 이거를 뭐 고무 도장 어떤 접근법, 뭐 고무 도장 방식 이랬는데 자 그 쉽게 얘기해서 뭐 이 고무 도장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몰라도 그냥 반복적으로 우리가 뭐 스탬프를 찍어주는 그런 어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러버 스탬프 어프로치가 어떤 건지는 몰라도 관계는 없겠죠.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고무 도장 방식이라고 부르고 싶은 것 이런 거를 사용해서 핵심은 이거죠. same이죠. 자, 같은 방식으로 모든 일들을 접근을 하려고 할 줄은 모른다 이런 어떤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수능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사실을 좀 다르게 다른 관점으로 뒤집는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주제이기 때문에 항상 첫 문장을 잘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번 문장을 되게 복잡하게 써놨지만 핵심은 결국은 우리가 모든 일을 똑같은 방식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어떤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주장하는 사람 똑같은 방식이 있으니까 똑같은 방식이 뭔가 안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글이 전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으니까 명령문이 되겠죠. 항상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동명사 주어를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think about it this way.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this way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번과 3번과 4번 여기 있는 내용들은 결국은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번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예시를 들면서 이런 부분이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게 좀 상황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런 것들 설명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그냥 해석만 하시면 되고 문법적으로 뭐 크게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자, think about it this way.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라. 자, would you wear a tuxedo to a baseball game? 그래서 턱시도를 입을 거냐? 자, 근데 어디 가는데? 베이스볼 게임이니까 야구 경기를 이제 보러 가는데 턱시도 입고 가면은 좀 눈에 띄긴 하겠다, 그죠? 뭐 TV에 나올 수도 있겠네. 그래서 야구장에 턱시도를 입고 간다. 상황이 좀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예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colorful dress to a funeral. funeral 하면은 자주 나오는 단어이죠. 장례식이죠. 자, 장례식장에 화려한 옷을 입고 가면은 요즘은 좀 이제 뭐 굳이 검은색 이런 거 안 입어도 좀 어두운 계열이나 이런 거 다 통하는데 막 꽃무늬 이런 거 입고 가면은 진짜 엄청 결례되는 그런 어떤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정말 상황에 맞지 않는 극단적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뭐 여기 생략했던 걸 얘기하면은 우주웨어 정도가 생략됐겠죠. 자, 그래서 장례식장에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가겠냐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베이딩 수트 하면은 수영복이 되겠습니다. 자, 수영복 어디에? religious 하면 당연히 종교적인, 서비스는 여기서는 문맥상 이제 예식이 되겠는데, 자, 종교적인 예식, 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뭐 교회 가는데 아니면 절에 가는데 수영복을 입고 갈 수는 있겠죠. 뭐 입고 간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상식적으로 그건 맞지 않는 어떤 행위가 되겠죠. 아무튼 2번, 3번, 4번은 상황에 맞지 않는 어떤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상황에 맞게끔 장례식장 갈 때는 좀 검은 정장을 입고 가고 이런 것들이 뭐 여기서 말하는 어떤 전략적으로 맞는 행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probably not, 자, 아마도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잘 보셔야 돼요. 자, you know, 자, 여러분들은 안다 이 말이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뒤에 완전한 문장이었으니까 접속사 that 여기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안다. 뭐를 대절이야의 내용을 이 말이겠죠. 대절이 목조가 될 거고. 자, 근데 이제 문맥상 이제 중요한 단어를 제가 또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에 나온 appropriate. 이 단어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교 시험을 볼 때도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는 그런 어떤 단어가 되겠죠. 자, 근데 이 단어는 이제 당연히 뭐 문맥상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적절한 거, 적합한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문맥상 중요한 거죠. 자, 적합한 어떤 드레스, 적절한 드레스인데 일단은 단어를 좀 정리하면은 반대말은 여러분들이 in을 붙이시면 됩니다. inappropriate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의어로 자주 나오는 단어가 proper로 이제 뭐 적절한 그 다음에 adequate 그래서 적절하다는 표현, 적합하다는 표현으로 appropriate, proper, adequate 이거 이 정도는 세트로 거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되게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알 거야. 자, there's appropriate dress니까 적합한, 적절한 어떤 복장, 옷을 알 거다 이 말이겠죠. 자, 근데 뭐 for different occasion 하면은 원래 뭐 때나 경우 여기서는 어떤 뭐 행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행사, 그 다음에 settings 하니까 이때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행사와 상황에 맞는 그런 어떤 적절한 어떤 옷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옷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런 적절한 어떤 학습 전략이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 자 여기 있는 이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전체가 이 사람이 메시지가 드러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의 이제 주제문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보면 자 skillful learners니까 당연히 이제 숙련된 그런 어떤 학습자가 되겠죠. 자 지금인 결국 숙련된 학습자는 상황에 맞게끔 전략을 잘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숙련된 학습자들은 너 알고 있어 뭐를 대절이야를 알고 있겠죠. 자, 또 대체로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데, 자, 프링이 동명사가 주어니까 형태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때 work이 지금 자동사로서 해서 이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work은 뭐 일하다도 있지만은 뭐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작동하다 이런 의미로 수능에서 많이 해석이 되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putting on이니까 프로는 뭐뭐를 입다죠. putting on the same clothes. 그래서 같은 옷을 입는 것이 won't work. 그래서 효과가 없을 거라는 거 이런 것들을 결국은 숙련대 학습자는 알고 있겠죠. 뭐에 대해서 for every class니까 모든 어떤 수업에 대해서 말이겠죠. 그렇죠. 뭐 과목만 하더라도 뭐 수학이나 국어나 영어를 공통점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그 과목마다 공부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하는 게 효과적이겠지. 그래서 숙련대 학습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 말이겠죠. 다르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자, 계속되어있는 skillful learners를 가리킬 거고, 자, 그 숙련대 학습자는 그래서 are flexible. 그래서 이 단어가 문맥상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뭐 단답식으로도 요즘에는 이제 많이 내는데 그런 어떤 단어들을 무작정 다 이렇게 외울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뭘까 이런 것들 잘 메모를 하시면서 그 단어를 그렇게 낼 때도 있고 그 단어와 비슷한 어떤 단어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객관식으로 뭐 어휘 추론 이런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항상 그런 어휘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는 것도 하나의 실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they are flexible. 그들은 이제 원래 flexible 당연히 뭐 구부리기 쉬운 유연한 뭐 융통성 있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뭐 유연한 정도로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유연한 학습자다. 즉 상황에 맞게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학습자가 되겠죠. 자, 유연한 거에 뭐 반대인 거, 뭐 경직되고 딱딱한 거 했을 때 뭐 여러분 잘 아는 뭐 stiff, 그 다음에 뭐 rigid 이런 단어들이 좀 반대의 의미의 단어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단어들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they are flexible learners. 자, 그들은 아주 유연한 학습자다. 그래서 문장 삽입으로 나왔을 때 이런 어떤 문장의 위치를 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딱 이 사람의 메시지가 완벽하게 딱 드러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장 다시 그 내용에 대해서 또 부연 설명하는 거니까 문장 위치가 더 중요하겠죠.
They have different. 그치? 이 different 문맥상 중요한 단어다. 그치? 상황에 맞게끔 다르게 뭔가 방법을 알고 있는 거니까. They have different strategy. 자, strategy. 전략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주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no 알고 있죠. 자, 그 다음 when to use니까 의문사,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의문사, 투부정사는 목적어 자리에 거의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명사중립법으로. 자, them은 당연히 앞에 나오는 strategies 이걸 가지니까 대명사 them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거 자리에 또 이런 거 단수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그들은 아주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전략들을 언제 사용할지를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상황에 맞게끔 알맞은 학습 전략을 사용할 줄 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문장 남았는데, 자, 같은 내용이야. 자, they know that. 자, 그들은 대절이야를 알고 있죠. 자, you study. 자, 당신이 공부를 합니다. 자, 뭐를 위해서? For multiple choice test니까 당연히 뭐 선다형 시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선다형 시험. 자, 그러면 당연히 1, 2, 3, 4, 5 이런 거 고를 때 정말 몰라도 그런 시험은 또 이렇게 마킹을 하셔야 되는데 학생들 보면은 모른다고 또 마킹 안 하는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다형 시험은 어쨌든 그런 걸 잘 골라야 되고 헷갈리는 특히 번호를 잘 골라내야 되고 좀 모르면 이렇게 찍더라도 그렇게 풀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어떤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선다형 시험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런 걸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differently 다르게 공부를 하죠. 자, 동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당연히 부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different. 그래서 항상 쉽다고 생각하지만 형용사 자리인지 부사 자리인지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잘 보시고 자, then이 있다고 해서 굳이 뭐뭐보다 다르게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뭐뭐와는 다르게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거와는 다르게 선다형 시험을 위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는 거 그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숙련된 그런 학습자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뭐와는 다르게 you study for essay test니까 당연히 뭐 논술 시험 정도 되겠죠. 그런 에세이 시험, 논술 시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 논술 시험은 당연히 이제 글로 써야 되니까 소수령 시험이니까 그런 거를 준비할 때랑 그다음 객관식 어떤 문제를 풀 때랑은 당연히 다르게 접근한다. 결국은 differently가 핵심적인 어떤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and they. 자, 그들은 자, 여러분 잘 아는 not only A but also B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상관 접속사, 여러분들 상관 접속사에서는 기억할 거가 보통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되겠죠. 항상 상관 접속사 A와 그 B 이런 것들을 자, 문법적으로 대등한 형태를 써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병렬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상관접속사면 어떤 그 수일치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both A and B, A, B 둘 다. 자, 요거는 복수 취급을 하고 여러분들 나머지 알고 있는 not A but B, not only A but also B, B as well as A,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요거는 다 나머지는 주어 자리에 갔을 때 B에 수일치 시킨다. 요렇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딱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접속사는 크게 등위 접속사, 또 상관 접속사, 종속 접속사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런 큰 틀에서 이런 부분들 해야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겠죠. 상관 접속사는 이 두 가지 부분만 잘 이해를 하시고 한 가지 더 이 상관 접속사를 활용해서 소수령으로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많이 연습해 두는 것이 소수령 대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하면은 그리고 그들은 not only know what to do 마찬가지로 의문사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쓰였네. 자,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they know how to do it.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또한 알고 있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체적인 내용은 뭐 보통은 모든 거를 같은 방식으로 하려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아주 노련하고 숙련된 학습자는 상황에 맞게끔 다른 어떤 학습 전략을 사용을 할 줄 안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었고, 자, 다시 한번 뭐 순서나 문장 삽입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잘 나올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flexible, 그죠? flexible 이 단어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flexible 단어. 그 다음에 어법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었지만은 이런 어떤 단어들 뭐 approach라든지 그 다음에 뭐 분사구문 이런 자리들, 그 다음에 what that 이런 거 항상 나오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마지막에는 not only able to be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어법은 없었지만은 전체적으로 글의 내용은 쉬운 반면에 좀 더 글을 좀 구조적으로 좀 잘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어떤 지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2번 지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